반민특위 1945년 이후 우리 현대사에서 가장 아쉬운 부분은 미진했던 친일 청산이었다. 친일 청산의 문제는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문제로 자리 잡고 있다. 일제히 협력해 부귀영화를 누린 이들은 자자손손 그 자리를 지키며 우리 사회의 중요한 기득권 세력이 되었지만 독립운동가들의 자손들은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현실이 대비되며 국민적 공분을 불러왔다. 이러한 왜곡된 현대사를 바로잡으려는 노력은 세대가 바뀌면서 친일 청산의 문제는 과거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하지만 친일 청산을 위한 범정부적인 노력이 없었던 건 아니었다. 반민특위의 구성은 1948년 7월 17일 제정된 재헌헌법 제101조 반민족 행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9월 22일에 창설된 반민족 행위 특별조사위원회는 민족을 배신하고 일제와 영합한 이들에 대해 법적 응징을 할 수 있는 입법적 기능과 사법 기능, 경찰 기능까지 망라한 막강한 권한을 가졌다. 1949년 1월 5일 반민특위는 중앙청 205호실에 사무실을 차리고 8일 박형식을 체포함으로써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그러나 친일 반민족 행위자는 이승만의 정권 장악과 유지에 핵심적 역할을 하였기에 이승만은 반민특위 활동을 방해하고 무력화시키려고 애썼으며 이승만은 담화를 통하여 견제하기 시작하였는데 그 요지는 반민특위가 상권 분립의 원칙에 위반되며 안보 상황이 위급한 때 경찰을 동요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장이면서 반민특위 특별재판부장이던 김명로는 반민특위 활동이 불법이 아니라는 담화를 발표하고 정부의 협조를 촉구하였으며 국회 역시 반민특위 김상덕 위원장과 김상돈 부위원장을 불러 의견을 묻고 대통령 담화의 철회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이승만은 계속 비협조적으로 일관하다 2월 24일 반민법을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반민법 법률 개정안을 제2회 39차 본회의에 상정하였다. 결과는 부결되었으며 특위의 활동은 계속되었다. 반민특위는 국권 피탈에 협력한 자, 독립운동가들을 고문하고 탄압한 자, 자기를 받은 자, 직간접적으로 협력한 자를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반민족 행위처벌법, 반민법을 1948년 9월에 국회에서 통과시킨다. 그러나 친일 반민족 행위자들은 친일파를 처단하자고 하는 놈은 빨갱이라는 논리를 내세워 반민특위를 직접적 간접적으로 방해하였다. 대표적으로 노도술 등은 백민태를 통해 반민특위 및 정부 요인의 암살을 계획했으나 백민태가 자수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반민특위는 이승만 정부의 반민특위 활동을 해박놓은 국회 불합치 사건과 1949년 6월 6일 이승만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윤기병 서울중부경찰서장의 지휘로 시내가 경찰서에서 차출된 경찰관 80여 명이 반민특위 청사를 습격하였다. 이들은 특위 조사관들을 폭행하고 친일파 관련 조사 서류와 직기들을 강탈했다. 그날 오후에는 서울특별시청의 경찰국에서 사찰국에 속한 440명의 경찰관들이 반민특위 간부 교체, 특별경찰대 해산, 경찰의 신분 보장 등을 요구하면서 집단 사표를 제출했다. 국회는 6월 9일 책임자 처벌과 반민특위 원상 복귀를 정부에 요구했으나 이승만 대통령은 6월 11일 반민특위 활동으로 민심이 소요되어 부득이하게 특경대를 해산했다는 담화를 발표하고 국회의 요구를 거절했다. 이에 반발해 위원장이었던 김상덕은 사퇴하고 반민특위 활동은 급속도로 위축됐다. 그렇게 공석이 된 자리에 법무부 장관 이인을 위원장으로 앉히고 사퇴한 위원들 사이에는 친일파 청산을 반대해온 인사들로 채워 그들로 내부에서 반민특위를 무력화하여 해체시키는 일을 맡겼다. 1949년 5월부터 8월까지 정부에 대해 비판적인 친일파 척결의 주도 세력이었던 소정파 의원들을 간접 혐의로 체포한 국회 불합치 사건이 반민특위를 위축시켰고 1949년 6월 6일 반민특위 습격 사건으로 반민특위의 실제적인 활동은 중단되었으며 1949년 9월 반민법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임기가 축소된 반민특위는 그해 10월 특별검찰부, 특별재판부와 함께 해체되었다. 이로써 민족반역자에 대한 처벌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반민특위 목표는 민족반역자, 부일협력자 등 일제강점기 친일 반민족 행위자들에 대한 처벌이었다. 반민특위 활동으로 체포된 인사들은 노독술, 최운하 등의 경찰 간부와 춘원 이강수, 최만식, 육당 최남선 등 문화계 인사, 종교계 인사인 최린 등이 구속되었으나 결국 집행유예 5인, 실형 7인, 공민권 정지 18인 등 겨우 30인만이 제재를 받았고 실형의 선고를 받은 7인도 재심 청구 등의 방법으로 모두 풀려나 친일파의 숙청 작업은 실패하고 말았다. 친일파 청산에 관하여는 진보 보수 진영의 평가가 극단적으로 다르다. 보수 진영은 국가건설 등의 이유로 청산에 소극적이었고
진보 진영은 친일파 재산환수, 진상규명 등을 외친다. 당시 반민특위의 특별조사위원회는 반민족 행위자에 대한 조사와 그 내용을 특별검찰부로 보내는 역할만을 담당하였고 기소와 재판 등 사법적 내용은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 하에서 이루어졌다. 특경대는 특별조사위원회 조사를 보조하기 위한 조직이었지 사법권까지 행사하는 조직은 아니었다. 친일파의 비겁한 변명. 일부 진영이 친일파 청산을 반대하는 근거는 당시 처벌할 자격도 없는 사람이 처벌한다 라는 주장과 해방 후의 인재들이 친일 안 한 사람 중에 있었나? 고등교육 받은 사람은 전부 친일파이었다는 주장도 틀린 말은 아니다. 안타까운 현실이다.